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사건, 바로 영탁 측의 150억 요구 주장으로 논란이 되었던 예천양조 대표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문이 아니라 실제 법적 공방과 판결로 이어진 중대한 사건으로 그 전말과 법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과 함께 협업하며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홍보해왔습니다. 모델 계약과 상표권 사용에 관련한 협상이 결렬된 후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 원씩 총 3년에 걸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 발언은 즉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대중은 영탁 측의 입장과 요구 수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영탁 측은 이러한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검찰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가 계약 협상 과정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 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했다는 혐의도 받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합니다. 백 씨와 조 씨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의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실언이나 오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게 됩니다. 2심 재판에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에서는 발언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그것이 허위인지 그리고 발언자가 그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양측, 즉 피고인 측과 검찰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연예인을 둘러싼 이미지 관리 문제나 계약 관련 갈등을 넘어서 공개된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무게감입니다. 더불어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탁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한 소통과 책임있는 언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과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윤리의 문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일수록 작은 발언 하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천양조 측은 재판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경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법적 판결의 무게감과 사회적 시선의 변화를 실감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의 흔적은 이미 영탁이라는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대중의 인식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2021년 당시 150억 요구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영탁은 이유 없는 비난과 의심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닌 의도된 왜곡이었기에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적 인물이나 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대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주장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정보의 전달이 빠르고 광범위한 요즘, 단 한 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수많은 사람의 편견을 낳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커리어와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천양조 관계자 중 한 명이 영탁의 어머니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취해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한 명백한 인격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사실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법적 판단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기준과 윤리적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이미지가 곧 자산이 되는 연예계에서 이미지에 금이 가는 순간 그 사람의 커리어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탁은 그 시간 동안 음악 외적인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팬들 역시 마음 아픈 시간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감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긴 싸움 끝에 내려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넘어 한 개인이 사회 앞에서 얻은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영탁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대중문화 종사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과 연예인, 그리고 언론과 대중 모두가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소비자이자 대중인 우리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의 중요성과 명예라는 가치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적 소통과 법의 원칙이 지켜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